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우리은행입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주가 횡보 국면에 있고 우리은행이 지난 하반기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은행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2017년도 하반기 이후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부진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불거졌던 일각의 이제 채용 비리 언급에서 촉발된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었고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예보의 자녀지분 매각과 금융지주사 전환, 그리고 희망퇴직과 일회성 비용에 의한 3분기와 4분기 상대적인 실적 부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규모 정체의 주가 부진이 이제 기인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현재 주가는 우리은행의 본질 가치도 반영이 안 된 저평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픽 의견을 유지를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펀더멘탈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은행의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찬스로 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은행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요. 높은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이제 타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0.48배 수준, PBR 48배 수준인데 KRX 은행 평균은 0.5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평균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손 비용 축소랑 NIM 개선에서 촉발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익 성장은 2016년도에 19%, 2017년도에 19.9%, 2018년도에도 19.8%, 20%대의 높은 이익 성장이 가능한 이익 성장 측면에서 보면 은행주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이런 은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예보의 이제 자녀지분 매각과 지주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ROE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은행주 내에서 타픽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즉 그 수익성, 펀더멘탈 측면,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탈 측면입니다. 이 지난 2년간 우리은행은 실적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 2년에 이어서 실적 개선이 이제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이익 규모 및 수익성 개선의 가장 큰 두 가지 축은 NIM 개선하고 대손 비용 축소입니다. NIM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믹스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제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기업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면서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2018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달 압력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조달 비용률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원가성 예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국의 예대율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 상향을 반영을 해도 여전히 이제 예대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압박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 개선의 두 축 중에 하나인 다른 한 축으로는 대손 비용 개선 추세가 지속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대손 비용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시면 2017년도에 7,8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잠깐만 살펴보면 2015년도에 9,670억 원, 2016년도에 8,340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각각 45bp에서 37bp, 그리고 34bp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손 비용 7,850억 원에는 그 금호 타이어에 대한 추가 충당금 2,250억 원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상충당금은 연간 5천억 내외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신규 부실하고 충당금 환입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의 대손 비용은 더욱더 감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M 개선과 대손 비용 축소 이 두 축으로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은 2018년도에도 지속이 되고 이 이익 성장의 폭은 다른 은행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은행의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중에 다른 한 면 펀더멘탈 개선 이외에 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은행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예보의 잔여 지분 매각 그리고 금융지주사 전환 두 가지 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어떤 그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도에 있었던 그 행장 교체 그 이후에 이 손태승 행장 취임 이후에 조직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금융지수사 전환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지수사 전환과 예보의 잔여 지분 매각의 3대 축, 그 우리은행과 그리고 금융위, 감독당국 그리고 예보의 3대 축 중에 우리은행의 의지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가계부채하고 가상화폐 이슈에 이제 집중됐었던 이 관심의 초점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우리은행의 구도 개편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공적자금위원장 그 박경서 민간위원장이 이제 일시인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빠른 지주사 지금 당장의 지주사 전환에는 조금 부담을 주는 요인이나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이 전환됐다고 보기 힘든다는 거는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하고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재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지수사 전환하고 우리은행의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이 우리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종합금융그룹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실질적인 금융사 자회사는 우리카드와 우리존금 두 개의 회사뿐입니다. 잠재적으로 보면은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그 비은행 계열사에 대한 M&A를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우선적으로 이제 자산운용사 인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캐피탈사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 아주캐피탈 지분을 들고 있는데 캐피탈사와 자산운용사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IFRS 17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면 적당한 매물을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증권사의 경우에는 그 신규로 인수하는 방법과 인수한 이후에 우리존금과 합병을 하는 방법 혹은 그 우리존금을 증권사로 전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은행이 금융지수로 전환이 된다면 그 비은행 자회사를 더 본격적으로 강화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자회사의 출자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의 자회사 출자 한도는 20% 수준에 불과한데 그 금융지수사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 권고치가 130% 이하입니다. 이 수준만 충족을 시키면 우리은행이 우리 금융지주 출범 이후에 다양한 비은행 자회사를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투자 포인트, 하나 펀더멘탈 개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가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지난 하반기에 주가 부진이 이 우리은행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저가 매수로 삼을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은행의 주가 수준은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수 찬스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